플루타르크 영웅전. 한편 아게실라우스는 스파르타의 동맹국과 사이가 나빴다. 이번 전쟁이 대의명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테베스에 대한 그의 사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원은 사적인 원망. 그들은 자기들 쪽이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몇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위험과 고생을 겪어야만 했다고 분노를 터뜨리며 불평을 늘어놨다. 아기실라우스가 동맹국 쪽이 병력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의 반대를 막으려고 다음과 같은 꾀를 썼다고 한다. 그는 동맹국 병상들을 한쪽에 앉히고 스파르타 병사들은 그 반대쪽에 앉힌 다음 양쪽의 도공들은 모두 일어서라고 명령하였다. 그 다음에는 모든 대장장이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석공들을 일어서라고 명령하였다. 그 다음에는 복수들을 또 그 다음에는 미장이들을 이러한 식으로 낱낱이 차례로 일으켜 세웠다. 이러다가 보니 동맹국 쪽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서게 되었으나 스파르타군 쪽 병사들은 한 사람도 서지 않았다. 그것은 스파르타군은 법으로 그런 기술을 못 배우도록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아게실라우스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장병 여러분, 스파르타 쪽 군대가 동맹군 쪽보다 훨씬 많지 않소. 테베스 전쟁을 끝마치고 보이오티아로부터 메가레시를 지나 회군할 때 아기실라우스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총독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때 그의 성원다리가 갑자기 통증으로 쑤시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크게 부어오르며 염증을 일으켰다. 시라쿠사 의사의 치료를 받고 발목 아래를 바늘로 찔러 피를 내게 하였다. 곧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출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 결국 죽다고 말았다. 가까스로 출혈은 막았으나 허약한 상태로 스파르타로 실려왔다. 그 후 아게실라우스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느라고 싸움터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동안 스파르타는 많은 불운을 겪었다. 육전과 해전에서 허다한 패전의 쓰라림을 맛봤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테기라이에서 겪은 패전이었다. 스파르타군이 본격적인 싸움에서 테베스군에게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의 모든 나라들은 스파르타와 평화를 맺기를 갈망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사절단이 스파르타로 속속 오게 됐다. 그 중에는 당시 철학과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테베스의 에파미논다스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때 다른 사신들은 모두 아기실라우스 앞에서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급실거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만은 사신으로서의 위신을 지켰다. 그는 자기의 성격에 어울리는 초연한 태도로 조국인 테베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의 전체 국가들을 위해서 연설하였다. 그는 스파르타만이 전쟁을 즐김으로써 모든 이웃나라들을 괴롭히는 대가로 살쪄가고 있다고 갈파하였다. 평화란 정의롭고 또 동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스파르타는 전쟁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한 지위 이외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모든 그리스의 다른 나라 사절들이 이 주장의 주의를 경주하여 탄복하고 있는 것을 본 아게실라우스는 그에게 보이오티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에파니눈다스는 스파르타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역할이 아닙니까? 하고 서슴지 않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아게실라우스는 노발대발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이오티아가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단호하게 그에게 명령하였다. 에파리논다스가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과연 스파르타가 독립을 지킬 셈이냐고 반문을 하자 아게실라우스는 너무도 격분한 나머지 그것을 구실삼아 동맹국의 명단에서 테베스의 이름을 삭제해버렸다. 그리고는 테베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의 다른 나라들과는 휴전협정을 맺고 평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롭게 해결하였다.
이해쯤하여 스파르타 장관들은 그때 포키스에 출정 중인 아게실라우스의 동료왕인 클레온브로토스에게 보이오티아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맹국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싸우기를 싫어하여 출병을 지연시켰다. 아직도 스파르타가 두렵기만 하여 감히 스파르타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었다. 이미 불길한 징조와 괴상한 일들이 나타나 있었고 또 라코니아인 프로토스가 전쟁을 저지시키려고 전력을 다했으나 아게실라우스가 어찌나 고집을 부렸든지 마침내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말았다. 아기실라우스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의 나머지 나라들이 완전히 간섭하지 않고 또 테베스가 고립되어 있으므로 테베스를 응징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불길한 사건의 연속으로 알 수 있다. 테베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이 성립된 것은 스키로포리온 달 14일째 날이었는데 다음 달인 헤카톤바이온 닷새째 날 즉 20일 후에 스파르타는 레우크트라에서 고배를 마셨다. 스파르타의 전사자는 1,000명이 훨씬 넘었고 그 중에는 아기실라우스의 동료왕 클레온브로토스와 그의 경호를 맡고 있던 스파르타의 가장 용감한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스포드리아스의 아들인 미남 클레오니모스도 왕을 보호하며 싸우다가 3번씩이나 적이 칼에 맞아 끝내는 죽고 말았다. 스파르타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 이와 같은 예기치 않았던 공격은 그리스인의 각국끼리의 대전에서 테베스의 이번 승리만큼 큰 영광을 테베스에 안겨준 예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패배를 당하기는 하였을망정 스파르타인들의 행동은 테베스인들의 그것 못지않게 위대하고 높이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크세노폰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농으로 하는 말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기당하들 얻을 만한 말들이 많았다. 하물며 용감한 사람들이 역경에 시달릴 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모범이 될 만한 진정한 지조는 그 이상으로 오래도록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레오크트라 패전의 비보가 스파르타에 전해졌을 때 마침 스파르타에서는 김노파이디아이 축제가 한창이었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축하하여 극장에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이번 참패로 스파르타가 망하였다는 것과 그리스의 자녀국가에 대한 그들의 지배권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장관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무도회를 그대로 계속하고 축제 기분을 깨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행방불명이 된 전사자들의 이름을 각 가정에만은 전달하고 공연만은 그대로 속회시켰다. 다음날 아침 전사자와 생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전사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광장으로 모여들어 기뻐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환호성을 올렸다. 이와 반대로 생존자들의 가족들은 집안의 승권을 얼씬도 하지 않았다. 피치 못할 일이 생겨 집안 식구 중 누군가 밖에 나갈 경우에는 마치 죄진 사람처럼 얼굴을 푹 숙이고 슬픈 표정으로 다녔다. 그러나 이런 부인들의 모습은 남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들이 전사한 그 어머니들은 공공연히 기뻐하며 쾌활한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다녔고 자랑스럽게 신전에서 만났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 부인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심에 잠겼다. 참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파르타의 문화가 되게 독특하죠.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남성 동성애도 있고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이 이제 모두 스파르타를 버리고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승리에 도취하여 사기가 드높은 에파미논다스가 침략군을 이끌고 펠로폰네소스를 침공할 것만 같이 생각되었을 때 스파르타의 온 국민은 아게실라우스 왕의 다리를 절었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신탁이 연구한 것을 마다하고 성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보시지 않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왕으로 보신 데에
나라의 불행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의 공적과 명성에 대하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존경은 백성들의 이러한 여론을 일수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리고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그를 전쟁 문제에 관해서건 휴전 문제에 관해서건 그가 나라의 병폐를 고쳐줄 유일한 적임자이며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난국을 조절해줄 조정자라고 우러러봤다. 그때 하나의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대두됐는데 그것은 전선을 버리고 도망친 도망병들에 관한 문제였다. 그들의 수가 많고 그 세력도 강하였으므로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처벌한다면 큰 소요를 일으킬지도 몰라 크게 염려됐다. 그런 경우에 있어 법은 매우 엄하였다. 그들은 모두 공직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아무나 그들을 마음대로 때려도 좋고 또 법으로 그러한 자는 남에게 대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또 그들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누추한 꼴로 색깔이 다른 조각으로 기운 옷을 입고 수염도 반은 깎고 반은 기르고서 거리를 돌아다녀야만 하였다. 그러나 범법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고 또 그 대다수가 저명한 인사들인데다가 국가가 그때처럼 절실히 군대를 필요로 할 때 이토록 엄한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아기실라우스를 일종의 새로운 입법자로 임명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법을 덧붙이거나 삭감하거나 바꾸거나 하지도 않고 곧 공중집회장으로 나아가 이 법은 오늘 하루만은 쉬게 한다. 내일부터는 엄하게 시행하기로 한다. 하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그는 법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들의 수치를 느끼는 일 없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포자기를 막아주기 위하여 아르카디아를 침범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되도록 적과 싸우는 것을 피하였다. 대신 그 지방 일대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만티니아에 속하는 조그마한 도시 하나를 점령하는 일에 그쳤다. 이렇듯 국민의 용기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없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줬다. 이제 에파미논다스는 4만 명의 경장 보병 외에 약탈을 위해서만 종군하는 그 밖의 병사들까지 합쳐 적어도 7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라코니아로 침공해왔다. 도리아인들이 스파르타를 창건한 이래 600년이 경과하는 동안 적군이 이 나라를 침공한 예라고는 이번 경우 외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테베스군은 스파르타로 쳐들어와 여태까지 철통같이 지켜온 강토를 짓밟으며 에오르타스와 스파르타의 교회까지 마술을 뻗쳐도 아게실라우스의 아무런 조항도 받지 않고서 그 마음대로 방화와 약탈을 자행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비록 피해를 보더라도 아게실라우스는 그토록 격렬한 전쟁의 경로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자국 군대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스파르타의 중요한 몇 군데만을 견고하게 요새화하고 작전에 편리한 몇 군데만 수비병을 배치해 놓았다. 또 테베스의 병사들이 그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일으킨 놈이니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냐 하고 그에게 요설을 퍼부으며 나라를 위하는 놈이라면 어서 나와서 싸워보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꾹 참고만 있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 소요로 마음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노인들은 현재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상태에 개탄하여 울부짖으며 시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부녀자들은 싸움터에서 울려 퍼지는 적의 함성과 횃불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동요되었다. 아기실라우스는 또한 자신이 영광을 잃었다는 생각에서도 몹시 괴로워했다. 그가 스파르타의 왕좌에 앉았을 때만 해도 스파르타는 그리스에서 제일 가는 강국이었는데 이제 그 영광은 간 곳이 없었다. 그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내세우던 그 모든 호언장담도 스파르타의 부녀자들이 적의 횃불이나 연기를 볼 일조차 없을 것이라고 한 큰 소리가 한갓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한때 스파르타의 안탈키다스가
어떤 아테네인과 두 나라 국민의 용감성에 관하여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아테네인은 자기들이 스파르타군을 캐피수스 강으로부터 격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뽐냈다. 그러나 안탈키다스도 가만히 지고만 있지 않았다. 그렇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네 군대를 에우라터스 강가에 오게도 못하였소. 그리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한 평범한 스파르타인이 어떤 아르고스인과 서로 어울려 있을 때 그 아르고스인이 정말 많은 스파르타인들이 아르고스의 들판에 뼈를 묻고 있답니다 하고 뽐냈을 때 이 스파르타인은 아르고스인 중 아무도 스파르타의 땅에 뼈를 묻은 사람은 없답니다 하고 응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태가 너무도 달라졌다. 그러므로 장관 중에 하나인 안티키다스는 겁이 나서 자기 아이들을 몰래 키테라 섬으로 피신시켰다. 적군이 시내를 공격하려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을 때 아기실라우스는 시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시의 높은 곳에 있는 요새로 몸을 피하였다. 때마침 그때 에우로타스 강은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 수심이 깊어졌을 뿐 아니라 물이 너무나도 차서 테베스군이 도강하기에 무척 힘이 들었다. 테베스군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에파니노다스가 방진부대 선두에 서서 아기실라우스를 향하여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기실라우스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단 한마디를 말하였다. 오, 대담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시내로 들어와 시내에다 자기의 전승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무한히 애를 썼지만 아기실라우스를 그가 틀어박혀 있는 요새에서 끌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부득이 다른 곳으로 진격해가면서 그 지방 일대를 약탈했다. 한편 그때 오랫동안 불평을 품고 있던 한 200년쯤 되는 악질적인 도당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서있는 이소리온이라는 도시의 요소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그곳에 주둔하였다. 스파르타군은 곧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싶었으나 아기실라우스는 어떤 음모가 내포되어 있는지는 않을까 염려하고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종병 하나만을 데리고 반도에 가까이 갔어. 너희들은 명령을 잘못 알아들었다. 여기는 너희들이 점령할 곳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한편은 저리 가고 한편은 저리 가라 하고 시내의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도당은 이 말에 반색을 하며 자기들의 음모가 탄로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서 기꺼이 아게실라우스가 가리킨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자 아기실라우스는 반도 안의 방에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을 잠복시켰다가 그들 중에서 15명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그보다도 몇 배 위험한 음모 사건이 스파르타의 시민 중에서 발각되었다. 그들은 몰래 각자의 집에 모여 혁명을 꾸밀 공작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법에 의거하여 공공연히 처형하기도 그렇고 그냥 묵인해주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그리하여 아기실라우스는 장관들과 협의하여 적당한 법적 과정을 밟지 않고서 몰래 사형에 처하였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스파르타 태생의 시민들에게는 없던 일이었다. 이때 많은 누에드가 지망민도 군에 입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적에게로 몰려 빠져나갔다. 이것은 시민들에게는 놀랄만한 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기실라우스는 그의 사관 며칠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병사들의 숙사로 보내요. 도망친 병사들의 무기를 감추고는 그 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테베스군이 스파르타에서 떠난 이유에 관해서는 사가들의 의견이 구구하다. 겨울의 추위에 못 이겨 떠났다고 말하는 사가가 있는가 하면 아르카디아의 군이 해체할 때 부득이 다른 부대도 철수하였다는 사가도 있다. 또 어떤 사가는 석 달 동안이나 있으면서 아주 나라를 황폐화시키고서 철수하였다고도 한다. 보이오티아의 장군들이 이미 철수하기를 결정하였을 때 아기실라우스는 프릭소스라는 스파르타인은 그들에게 보내어 스파르타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아기실라우스가 준 돈이라고 하며 10탈렌트씩 줬다. 이렇게 돈까지 주어 자유로 떠나고 있는 장군들을 매수한 셈이 됐다. 이것은 테오폼푸스만이 유일하게 주장한 설이다. 테오폼푸스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필자도 알 길이 없다.
스파르타를 파멸로부터 건진 것은 이러한 국난에 처하여 모든 그의 야심과 공명심을 버리고 나라를 건지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자고 결심한 아게실라우스의 지혜의 덕이었다는 것만은 모든 사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용기도 조국의 영광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려놓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랫동안 아주 엄격하고도 잘 조리된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해온 사람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어기면 큰 탈이 나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여태껏 누리던 긴 번영은 그만 깨지고 마는 것이다. 18.